구독과 좋아요, 구독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뒤에서 나를 욕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이 순간 어떻게 하느냐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.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?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 상황이 왜 힘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가 아닙니다. 배신감 때문입니다. 앞에서는 괜찮았는데 뒤에서는 달랐다는 껐덧 그 강력이 충격입니다. 그리고 분노가 옵니다. 억울함이 옵니다. 해명하고 싶어집니다. 따지고 싶어집니다. 그 사람도 똑같이 당하게 하고 싶어집니다. 이 감정들이 자연스럽습니다. 그런데 이 감정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? 어떤 상황에서 이런 걸 알게 되는지 생각해보면 패턴이 있습니다. 친한 줄 알았던 사람한테 들었거나 우연히 대화를 듣게 됐거나 누군가 알려주거나 어떤 경로든 알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순간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. 언제부터였을까? 나한테만 그런 건가?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도 그러나? 나한테는 왜 그런 말을 안 하고 뒤에서 또 이 생각들이 꼬리를 뭅니다. 그 생각이 하루를 잡아먹습니다. 그게 손해입니다. 그 사람 때문에 내 하루가 사라지는 것, 그게 진짜 피해입니다. 감정대로 행동했을 때의 결과, 그 사람한테 직접 따지면 상대방이 부인합니다. 또는 변명합니다. 또는 오히려 화를 냅니다. 해결되지 않습니다. 주변에 알리면 넉 편이 나뉩니다. 당신이 소문을 키운 사람이 됩니다. 오히려 당신이 더 이상해 보입니다. 복수를 하면 상대방도 복수를 합니다. 끝이 없어집니다. 에너지를 가장 많이 씁니다. 그리고 가장 오래 힘들어집니다. 감정대로 행동하면 대부분 손해입니다. 강한 사람들의 첫 번째 선택, 덫가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.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.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. 그런데 생각해보면 됩니다. 그 사람이 뒤에서 욕을 했습니다. 그게 당신한테 영향을 줍니까? 당신의 능력이 달라집니까? 당신의 관계가 달라집니까? 당신이 살아온 것이 달라집니까? 아닙니다. 그 사람의 말이 당신을 바꾸지 않습니다. 바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. 그게 강한 겁니다. 바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. 속이 끓습니다. 당장 전화해서 따지고 싶습니다. 그때 이 질문을 해보세요. 내가 지금 반응하면 6개월 뒤에 어떻게 되는가?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6개월 뒤에 어떻게 기억될 것 같습니까? 그 상황에서 흥분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. 반응하지 않으면 6개월 뒤에 어떻게 기억될 것 같습니까?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간 사람으로 기억됩니다. 6개월 뒤를 생각하면 지금 당장 반응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내려앉습니다. 강한 사람들의 두 번째 선택 확인하러 가지 않습니다. 누군가한테 들었습니다.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이때 당장 그 사람한테 가서 확인하고 싶어집니다. 나한테 그런 말 했어요? 그런데 강한 사람들은 가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가면 약한 사람이 됩니다. 그 말이 나한테 영향을 줬다는 뜻이니까요. 그리고 확인을 해도 진실을 알기 어렵습니다. 부인하면 믿어야 하나? 인정하면 그 다음에 어쩔 건가? 확인이 오히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듭니다. 알고 있다는 것,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. 강한 사람들의 세 번째 선택 때 그 사람을 조용히 멀리합니다. 뭔가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. 연락을 안 하게 됩니다. 자리를 같이 하지 않게 됩니다.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깁니다. 이게 강한 이유는 싸우지 않았습니다. 소문을 내지 않았습니다.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. 그냥 그 사람을 내 삶에서 줄였습니다. 상대방도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모릅니다. 그냥 사이가 좀 멀어진 겁니다. 이게 가장 깔끔하게 이기는 방법입니다.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과 티나게 무시하는 것은 다릅니다. 티 나게 무시하면 상대방이 알아챕니다. 그러면 상황이 만들어집니다. 왜 그러냐고 물어오거나 또 뒤에서 다른 말을 하거나 조용히 거리를 두는 건 다릅니다. 연락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, 자리를 우연히 안 같이 하게 되는 것, 그냥 가까웠다가 멀어지는 것. 인간관계에서 이런 일은 늘 일어납니다. 이상할 게 없습니다. TI 나지 않게, 자연스럽게, 그게 가장 우아한 방법입니다. 강한 사람들의 네 번째 선택, 왜 그 말이 나왔는지 생각합니다.
뒤에서 욕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. 시기심, 불만, 자기 자신이 불안해서 대부분 그 말이 나온 이유가 당신보다 그 사람한테 있습니다. 당신이 잘 되고 있을 때, 당신이 주목받을 때, 당신이 어떤 부분에서 앞서 있을 때 뒤에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걸 알면 그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. 당신에 대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 내면의 말입니다. 왜 그 말이 나왔는지 생각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자책하지 않는 겁니다.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? 내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게 됐나?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. 대부분의 뒷말은 말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.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인 겁니다. 앞에서 직접 말할 용기가 없는 사람 또는 그냥 그런 사람 돛밭, 그게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. 그 수준에서 나온 말을 가지고 내가 무너질 필요가 없습니다. 강한 사람들의 5번째 선택, 그 에너지를 자기 자신한테 씁니다.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시간, 억울함을 되새기는 시간, 복수를 상상하는 시간, 그 시간이 아깝습니다. 그 시간을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쓰면 나 자신이 성장합니다. 그 성장이 가장 강한 복수입니다. 뒤에서 욕한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되는 것, 그게 아무 말 없이 이기는 겁니다. 5가지 선택이 쉽지 않은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. 정의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나쁜 짓을 했는데 그냥 놔두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. 당신이 반응을 안 했을 때 그 사람이 더 편안합니까? 불편합니까? 오히려 불편합니다. 자기가 뒤에서 욕을 했다는 걸 알고 있다.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다. 그게 더 무섭습니다. 무반응이 가장 강한 반응입니다. 당신이 그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, 그게 그 사람한테 가장 큰 신호입니다.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. 이 상황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. 전달한 사람한테 더 이상 묻지 마세요. 뒤에서 욕했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. 그 사람한테 더 캐묻게 됩니다. 어디서 들었는지,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지, 또 무슨 말을 했는지. 이렇게 하면 2가지 문제가 생깁니다. 첫째, 그 소식이 더 퍼집니다. 둘째, 당신이 그 말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모두가 알게 됩니다. 알았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. 더 캐내지 마세요. 정리합니다.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. 확인하러 가지 않습니다.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. 왜 그 말이 나왔는지 생각합니다. 그 에너지를 나 자신한테 씁니다. 5가지가 강한 사람들의 선택입니다. 화내는 게 약한 게 아닙니다. 그런데 화내는 것보다 이 5가지가 더 강합니다. 뒤에서 욕한 사람이 원하는 건 당신의 반응입니다. 반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지 않는 겁니다. 그게 이기는 겁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. 감사합니다.